신상과 자질을 검증하는 두 번째 상호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앞서 상호토론 진행해 보셨습니다만 이번에도 동일합니다. 후보당 8분의 시간을 가지고 상대 후보와 자유롭게 토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인성과 자질을 잘 갖추고 있는지 서로 점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앞서 상호 토론 때 약간의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물론 토론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간단 명료한 질문과 그리고 적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두 후보께서 마련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신공격이나 비방 시에는 사회자가 제재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상호 토론은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황인성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8분 드립니다. 네, 하 후보님. 예. 남해 망운산에 민간 사업자가 풍력발전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둘러싸고 국민들 사이에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소 사업에 대한 하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찬성과 반대로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예, 저는 반대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 풍력발전소 사업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 후보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신 분이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망운산은 남해의 주산인 만큼 저는 개인 영리보다는 공익 측면에서 더 크게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망운산 관광 개발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8년 중도에 남해 군수직을 사퇴하시고 나중에 산림청장으로 가셨는데 그때 군수 시절에 비서실장을 산림청으로 데려가셨죠. 이때 공모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공무원으로 임명하셨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예, 공보실로 갔죠. 별정직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당시 언론에 비친 산림청 관계자의 말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비서관을 외부에서 채용 공고도 생략한 채 데려온 경우는 처음 있고 또 산림행정을 모르는 인사를 비서관으로 임명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어서 대변인실에 우선 배치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공정, 특혜 취업으로도 볼 수 있는 사안인데요. 요 사이 같으면 큰일 날 일입니다. 취업하기 어려운 청년들 눈에서 바로 불똥이 튀어나올 그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번 토론회에서 선출직에 9번 도전한 사실에 대해서 애매하게 말씀하시던데 실제로 군수, 국회의원, 도지사를 포함해서 몇 번 출마 시도를 하셨습니까? 9번이라서 어디서 확인하셨는가요? 먼저 그거부터 물어보죠. 네,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남해 군수 2번 출마하셨죠. 그리고 당선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도 사태와 관계 있나요? 예? 그게 중도 사태와 무슨 관계 있나요? 말씀 들어보세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군수직과 농수산유통공사 사장직을 조기 사퇴한 이유기도 했던 국회의원 도전이 2번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과 2018년에 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또 하셨죠. 그래서 2번입니다. 그리고 이번 국회의원 출마까지 하면 7번은 뭐 확실한 것입니다. 그 외에 또 한 번은 2010년도 농림부 제2차관 시절 흑마늘 세트 도의원 선물 사건으로 선거법 위반 조사를 받으셨죠. 당시 무혐의 됐죠. 경남 선관위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듬해 지방선거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고 만약 선거에 출마하면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죠. 좀 다르죠. 그래서 못 나오신 좀 겁니다. 다르죠. 저는 예, 참고인 조사였습니다. 좀 짚고 넘어갑시다. 참고인 조사였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 그 자료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6년 총선에서는 출마 뜻을 품고 조직 활동에 분주하다고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특정 인사에 밀려서 포기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더군요. 이렇게 해서 제가 말한 9번입니다. 선거를 전후해서 짧은 공직 근무 끝에 사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스펙 쌓기용이라고 하는 비판이 있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요. 지역의 유능한 후배들에게 정치 전출의 기회를 주실 줄 알았는데 이번에 또 총선에 도전하셨네요. 혹 이번 총선에서 낙선하시면 다음은 또 경남도지사 선거에 도전하시지 않을까
저는 좀 의문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 후보님의 거리 현수막에 갈사만 산업단지 두 레저 단지 조기 착공이라고 되어 있어서 많은 하동 국민들이 의아해합니다. 착공한 적이 없습니까? 이 조기 착공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착공한 적이 없느냐고요. 그 뜻은 업체가 들어와서 입주를 한다는 개념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기 착공이란 말은 사실 이 경우에는 한 20년 전에나 맞는 말입니다. 하 후보님, 갈사만은 착공해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고. 알고 있습니다. 예, 대송산단은 완공되어 있습니다. 그 하 후보님이 지금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하 후보님은 지난 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갑자기 갈사만 국가산단화라는 저희 공약을 수용하셨습니다. 대충 이런저런 공약을 걸고 모아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발표하는 느낌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선 법사위원장을 지낸 여상규 의원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야당 초선 의원이 바로 해결할 수 있다. 그것도 해결책이 조기 착공이라니. 하동 국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정말 무지하고 무책임한 공약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모 신문가의 인터뷰에서 일부에서 재난 기본소득을 주자는 얘기를 하는데 생업이 망했다거나 하는 사람에게 특정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망한 사람에게 준다는 말은 망하길 기다린다는 말인데 사전에 버티고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도리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참 저도 좀 말씀드릴 기회 좀 주세요. 지원이 제가 질문에서 하셨다고 그랬죠? 지원 아란 뜻이죠. 예, 좀 예를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는 좋겠습니다. 겁니다. 또 후보님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어차피 국가는 모든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는 없다. 나머진 개인은 몫이고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야 한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명시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정신을 생각한다고 하면 국가는 모든 국민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지는 주체가 좀 말씀 좀 시간 다 돼갑니다.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시간 다 돼가네요. 예, 말씀해 보세요. 모든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은 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은 국민대로 할 걸 하고요. 하고 그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국가가 채워주는 것인데 앞에 그 망했다는 개념은 언론 정용으로 쓴 것 같은데 포괄적인 지원도 필요한데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선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언론 용어는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앞에 너무나 말씀드릴 기회를 안 주셨는데 저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제가 여기 보시면은요. 네네. 남해 군수 중도 사태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근거가 있습니다. 남해 군에서 그것도 제가 자료가 있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때는 자당의 의원들도 반대를 했어요. 기초의원들이나. 그런 사실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선 그러면 기초의원들이 반대했으면 왜 이렇게 높게 나왔을까요? 뭐가 높게 나왔어요? 네,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황인성 후보부터 시작했던 상호 토론이고요. 이어서 미래통합당 하영재 후보 상호 토론 주도권 기회 드리겠습니다. 8분 드립니다. 너무 저한테 좀 일방적으로 좀 몰아붙이는 기분이 들어서 이것이 TV 토론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다른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거는 또 이 단계에서 잘 말씀 못 드리겠죠. 한번 신상과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또 우리 유권자들이 보고 계시고 그래서 좀 다소 언짢으시더라도 제 질문에 제 질문에 좀 성실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인성 후보님 정가 기록하고 안보관 또 소지역주의 주장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선관위 선거공보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에 정가 기록이 있던데 어떤 정가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민성학년 사건으로 그 당시는 긴급조치 4호와 국가보안법, 내란 선동 이런 것들 다 묶어서
입건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게 형량은 있습니다. 각각 얼마쯤 됐었는지요? 그때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개월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많이 고초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군 복무 기록도 안 보여서 그럼 그 전과 때문에 군 복무도 무산. 예, 군대를 가고 무산되셨고. 싶었지만 예. 소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운동권은 대부로 알려져 있는 거 잘 아시죠? 스스로. 늦게까지 운동에 참여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1982년도 발생한 부산 미군 문화원 방화 사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예. 그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에서 펴낸 6월 항쟁과 국보는 내용 중 황 후보께서 집필하신 미 문화원 방화 사건과 한국교회라는 이 글에서 이 사건이 영원한 우방 또는 해방자로 인식되어 왔던 미국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고 군사 독재를 지원 조종하는 제국주의 국가로 의심받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금도 혹시 미국을 그렇게 보시나요? 제가 그렇게 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한국은 반미의 무풍지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학생들의 반미의식이 폭발적으로 정대된 것이죠. 그러면은요, 자 주도권 토론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좀 자르겠습니다. 그 계기가 됐다는 좀 말씀입니다. 자르겠습니다. 예. 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안보관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그럼 황 후보님 그쪽에 자의 몸을 오래 담고 계셨고 또 전국연합도 이끌고 하셨는데 북한과 미국 중에서 우리나라 주적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황 후보께서는 개인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뭐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적을 물었습니다. 직접 답변 좀 해주십시오. 북한과 미국 중에서 주적은 누구냐는 그것은 외교상 어느 나라치고 주적을 설정하는 그런 나라가 있나요? 그건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악용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자꾸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서 아니, 모든 일반적이죠. 위험, 안보 위험은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그런 겁니다. 주적이죠, 주적. 그런데 주적.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안보 위험, 우리를 위협에 빠뜨리는 부분이 뭐냐? 지금은 코로나가 제일 첫 그런 위협이죠. 개념이 아니죠. 자꾸 그리고 회피하지 군사적으로 마- 보면 좀 끊겠습니다. 대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회피하지 지금 마시고. 왜 미국과 코로나를 그걸 저 묻지 않았습니다. 합니까? 코로나를 묻지 않았고 주적을 물었는데 언론에서도 주적이라는 말 많이 쓰죠. 북한과 미국 중에서 그건 주적이 우리 누구면 정부는 물으면은 어떤 적을 부족하지 답변을 않습니다. 회피하시는 겁니까? 그건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주적 뭐 다른 적 황 하는 건 주로 후보님이 미통당이 하는 황 얘기죠. 후보님이 예. 그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전국연합이라는 단체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철폐를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시나요? 어쨌든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땅에 외국군이 영원히 주둔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안보 상황이 나아지면 미군이 철수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요. 뭐 저는 그건 그걸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 황 후보님께서 전국연합이라고 하는 그 단체 집행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이 단체가 주한미군 출수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철폐를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시는 거 이걸 제가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 가입된 일부 단체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단체도 있고 그거에 반대하는 단체도 좀 있었습니다. 자꾸 그 답변이 예. 좀 저로서는 시청자 판단하실 겁니다. 6.25를 북침이라고 하는 주장과 남북한 성화 간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학술적으로 너무나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침이지요. 그걸 의심하는 네.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남북한 상호 간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 처음 들어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는 들어봤습니다만 또 황 후보께서 사천 지역에서 사천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하셨고 황 후보님 그 유세차례도 사천 사람 이렇게 하시는데 그럼 평소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나서겠다고 주장하신 것과 배치가 되거든요. 왜 그런 주장하실까요? 제가 그 소주육지를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어떤 지역이든지 간에 균형 발전해야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런데 좀 다르죠. 이때가 다르고 그 유세에서도 사전직을 뽑아야 한다 강조하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그러면 없습니다. 황 근거를 한번 후보님께서-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천 사람의 범주는 어떤 사람이 사천 사람 들어가나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무슨 말씀인지 질문 취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예.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사천에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지 아니면 현재 사천에 살고 있는
사람을 통틀어 4천 사람이라 하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둘 다 포함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예. 하나의 선거구에서 지역을 쪼개고 또 쪼개가는 소지역주의야말로 문재인 정권이 주장하는 적폐 중에 적폐로 청산 대상이라 보는데 어떻게 저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균형 발전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 소신입니다. 그런데 왜 유세 차량에도 4천 사람 보고 유세 차량에 앰프를 달고 다니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많고 또 유세에서도 그 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세에서도 제가 4천 사천에서 사람을 살아온 뽑아달라. 사람이고 고향 지역인 사천남의 하동을 위해서 일하러 지금 왔다. 제가 사천에서 태어났던 걸 부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천 초등학교를 나오고 명함을 네. 많이 드리고 했는데 뭐 전혀 좀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천 사람 누구입니다. 그거 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선거판인데 유독 선거판이다 보니까 이 강도가 좀 심해지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으로 너무 그 부정하실 거 없습니다. 부정하실 거 없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사건 이후에도 사천 사람을 찍어달라 일체 주장 안 하실 겁니까? 이 사건이 뭡니까? 아니 이 사건이라는 게 아니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천 사람 그 이 사건이 되는 거죠. 그건 네. 저를 지지하는 사람이 또 그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지지하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죠. 아니 남해에 계신 분이 우리 남해 출신인 차관님을 좀 우리가 도와줍시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반적인 수준에서 보실 문제를 자꾸